하버드 대학 심리학과에서 진행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단순한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작은 보상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더 큰 보상 중 하나를 고르라는 실험이었죠. 놀라운 건 실험 결과가 지능이나 성격이나 나이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해당 선택은 완전히 뇌의 특정 영역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MRI 촬영 결과 지금 당장 보상을 선택한 사람들은 뇌의 도파민 보상 회로엔 ACC 누클리어스 ACCUMBENS가 강하게 활성화된 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을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뇌의 전전 두피질 PFC 훨씬 더 선명하게 활동하고 있었죠. 하버드 연구진은 이 실험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즉각 보상에 끌리는 행동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 구조의 생존 모드가 켜진 상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즉각 보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이나 의지 부족 문제가 아니라 뇌가 위기 상황을 전제로 작동할 때 나타나는 생존 본능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배달 음식을 보고 쿠폰을 보면 당장 쓰고 싶고 세일 배너만 보면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일까요? 왜 월급날만 되면 오늘만 하면서 원하는 것을 사고 며칠만 지나면 다시 가난 모드로 돌아갈까요? 왜 이번 달엔 정말 아껴야지라고 다짐하면서 일주일 뒤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걸까요? 절대 당신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이 순간의 쾌락을 생존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착각은 가난을 더 깊게 만들죠. 하버드 연구가 찾아낸 결론은 간단하고도 충격적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뇌는 나중에 큰 보상을 상상하는 능력이 약해져 있다. 즉, 미래를 크게 보는 능력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첫째, 뇌는 원래 가난 모드를 기본값으로 갖고 있다. 우리가 지금처럼 문명 사회에서 살게 된 지는 역사적으로 매우 짧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은 언제 먹을지, 언제 잠잘 수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왔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걸 빨리 써라, 나중을 위해 아끼는 건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걸 즉시 보상 시스템 이미디언 리워드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 조상들에게는 생존을 보장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원시 시대에 사과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 사과는 지금 먹지 않으면 다른 동물이 먹을 수도 있고 썩을 수도 있고 다시는 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지금 먹어 라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내리는 뇌 부위가 바로 도파민 보상 회로입니다. 문제는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도 뇌가 여전히 이 방식대로 행동한다는 것. 지금은 사과 하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죽지 않는데도 뇌는 지금 당장 누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즉각 보상 중독이 되는 과학적 이유입니다. 둘째, 가난한 사람일수록 도파민 보상 회로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화한다. 하버드 스탠포드 공동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은 도파민 보상 회로가 일상적인 자극에도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작은 즐거움에도 뇌가 과하게 흥분하는 거죠. 1만원짜리 배달음식, 3,000원짜리 커피, 5,000원짜리 할인 쿠폰. 이 작은 쾌락들이 뇌에게는 생존 포인트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할수록 당장의 쾌락, 즉시의 소, 순간적인 만족을 더 강하게 원합니다. 이건 성격 문제도 아니고 근성 부족도 아닙니다. 그저 뇌가 생존 모드로 들어간 겁니다. 셋째, 전전 두피질 PFC 약해지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미래를 얼마나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느냐. 부자는 1년 뒤에 나, 5년 뒤에 자산, 10년 뒤에 라이프 스타일을 선명하게 그립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미래를 느끼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나중에 잘 살아야지라고 말하지만 뇌가 미래를 실제처럼 받아들이지 못해 행동이 바뀌지 않죠.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 영역이 바로 전전두피질 PFC입니다. PFC는 인내, 계획, 충동 억제, 장기적인 선택을 담당하는 뇌 부위입니다. 문제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많을수록 이 PFC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 즉, 간한 스트레스 증가 PFC 약화 미래, 시야 붕괴 즉각 보상 중독 강화 간한 유지.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넷째, 도파민 피로다퍼마인 퍼티그로 생산성이 무너진다. 스탠포드의 행동신경과학 연구팀은 도파민 피로라는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도파민 피로란 빠르고 강한 자극을 계속 받는 사람일수록 일상적인 업무에서 도파민 분비가 줄어 집중력과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짧은 쇼츠 영상, 배달 앱 알림, SNS 좋아요, 쇼핑의 순간 쾌감,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경험하면 뇌는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고 현실의 일을 지루한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즉시 보상이 반복되면 지루한 반복이 필요한 부자의 루틴을 절대 소화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이 하루 8시간씩 기업 보고서를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대로 일론 머스크는 왜 아주 반복적인 공정 검토를 매일 반복할까요? 그들은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이 도파민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극대화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화려한 행동에서 나오지 않는다. 지루한 반복에서 나온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도파민 시스템을 정확히 꿰뚫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다섯째, 가난은 습관이 아니라 뇌의 자동 모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소비를 통제하지 못해서 그래. 마인드셋이 부족해서 그래. 의지가 약해서 그래. 하버드 연구는 이런 편견을 통째로 부숩니다. 가난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위기 상황을 상시 전제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려야 한다는 충동이 강하고 나중을 위해 아끼는 행동은 뇌의 스트레스가 되고 장기 계획을 세우면 뇌가 피로해지고 반복되는 루틴을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이렇게 되죠. 도파민 중독, 순간적 쾌락 추구, 빚 증가, 장기 계획 실종, 불안, PFC 약화, 다시 즉각 보상. 이렇게 가난한 뇌 구조는 스스로 가난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여섯째,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즉시 보상을 끊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안 보게 하는 것이다. 하버드 연구팀은 강조합니다. 의지력으로 즉각 보상을 이기려 하지 마라. 의지력은 도파민 앞에서 항상 진다. 그래서 부자들은 강한 의지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강한 구조를 만들어 성공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업무 중 휴대폰을 거의 켜지 않는 이유, 워런 버핏이 TV도 휴대폰도 없는 사무실에서 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유혹을 안 보이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것보다 100배 더 효과적이다. 일곱째, 즉각 보상을 끊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건 잔인한 말 같지만 그대로 과학적 사실입니다. 즉각 보상은 가난 모드를 유지하는 뇌 구조입니다. 즉각 보상을 끊지 못하면 계획 능력 붕괴, 집중력 저하, 반복 훈련 불가, 미래 시야 제거, 결국 돈을 모을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즉각 보상을 구조적으로 차단한 사람은 미래 상상력 회복, PFC 기능 강화, 루틴 유지, 반복의 능숙, 부자가 될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이 갖춰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난한 사람일수록 즉각 보상에 끌릴 수밖에 없는 뇌의 구조적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구조가 어떻게 실제 생활을 파괴하고 왜 성공하는 사람들은 즉시 보상의 반대편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뇌를 다시 재설정하여 부자의 루틴을 유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청자들의 인생을 실제로 바꾸는 핵심 내용입니다.
첫째, 즉각 보상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중독이다. 하버드 행동과학 연구에서 도파민 자극은 코카인보다 강력하게 작동할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농도가 아니라 습관적 반복성과 강화 구조에서 그렇다는 의미죠. 즉각 보상은 우리 일상 속에 너무 자연스럽게 숨어 있어서 중독임을 느끼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마트폰 알림입니다. 카톡이 올 때, 배달 할인 알림이 뜰 때, 쇼핑 앱에서 지금 주문 시 10% 할인이 뜰 때, SNS 좋아요 알림이 툭 올라올 때, 우리는 알림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보상 오는 소리다 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정신과 전문의 안나 랭키 교수 스탠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인류의 도파민 시스템은 스마트폰이라는 환상적인 장난감 앞에 완전히 무너졌다. 스마트폰은 도파민 회로를 무너뜨린 인류 최초의 장치입니다. 문제는 이 도파민 시스템이 무너지면 가난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과정의 80%는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이기 때문. 둘째, 부자는 지루한 일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도파민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하루 최소 57시간을 똑같은 공정, 똑같은 부품, 똑같은 수치를 끝없이 반복 점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게 재미있어서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머스크는 도파민 자극이 큰 활동을 일상에서 거의 배제합니다. SNS 최소 사용, 게임, TV 거의 안함, 불필요한 회식 X, 반복 회의, 반복 검토 루틴. 그는 재미를 제거합니다. 재미가 아니라 도파민의 흥분을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흥분은 집중력을 파괴하고 집중력의 파괴는 문제 해결 능력을 없애고 문제 해결 능력의 부재는 성공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핏은 하루 대부분을 그 누구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기업 보고서 읽기로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는 경쟁자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부자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도파민이 아니라 현실을 기반으로 움직인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의 뇌는 도파민 기반 행동을 반복합니다. 짧은 영상, 즉시 해소, 간편함, 빛나는 아이콘, 손가락 한 번이면 얻는 쾌락. 이 모든 것이 뇌를 무너뜨리는 자극입니다. 셋째, 부자는 도파민을 관리하고 가난한 사람은 도파민에 끌려간다. 하버드 행동경제학 실험에서는 똑같이 월급을 받는 두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한 그룹은 계좌에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가장 먼저 투자 계좌로 15%가 자동 이체되도록 했고, 다른 한 그룹은 스스로 투자 금액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6개월 뒤 두 그룹의 차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동 이체 그룹은 자산이 꾸준히 쌓였지만 스스로 투자하는 그룹은 대부분 이번 달은 좀 힘들어서, 지금은 좀 사고 싶은 게 있어서 라는 이유로 투자를 거의 못했습니다. 하버드는 이를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도파민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도파민은 무조건 구조로 통제해야 한다. 즉, 뇌와 싸워 이기려 하지 말고 뇌가 생각할 틈도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부자들은 의지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의지가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부자가 됩니다. 넷째, 가난한 사람들은 도파민의 단기 만족을 생존으로 착각한다. 가난한 환경에서 오래 살거나 금전적으로 불안이 많은 사람들은 전전두피질 PFC의 기능이 저하되어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지 못합니다. 이건 실제 뇌스캔에서도 관찰됩니다. 불안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압박을 자주 받을수록 PFC가 얇아지고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미래? 그건 너무 멀어.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해. 여기서 즉시 보상이 생존 자극으로 오인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달달한 음식, 불안할 때 충동 쇼핑, 지칠 때 배달 음식, 공허할 때 쇼폼 영상, 지루할 때 SNS.
이 모든 게 뇌에게는 살기 위해 필요한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끊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 뇌가 생존 반응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일수록 즉각 보상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뇌의 구조적 이유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뇌를 실제로 부자 모드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파트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바꿀 핵심 내용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특히 일론 머스크나 워런 버핏 같은 극단적으로 높은 성과를 낸 인물들의 공통점도 바로 이 파트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공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뇌를 성공하는 모드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즉각 보상을 의지력으로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쇼핑 줄여야지. 이번 달엔 배달 음식 좀 끊자. 휴대폰 덜 봐야겠다. 하지만 이런 다짐 기반 금요법은 도파민 중독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하버드 행동경제학 연구에서는 이 현상을 의지력 착각 일루전 어브 윌파워이라고 부르죠. 의지력은 도파민 앞에서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은 기분이 아니라 생존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프면 먹게 되고 피곤하면 쉬게 되고 불안하면 도망치는 것처럼 즉각 보상은 뇌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판단한 생존 반응입니다. 따라서 의지력으로 이기려는 시도는 100번 다짐해도 100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탠포드의 켈리 맥고니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력은 근육이 아니다. 의지는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 즉, 즉각 보상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보상과 뇌 사이를 끊어버리는 환경 설계입니다. 둘째, 부자들은 도파민 차단 환경을 만든다. 일론 머스크가 업무 중 휴대폰을 거의 켜지 않는 이유, 워런 버핏이 스마트폰조차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뇌가 언제든 즉각 보상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의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어 둡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의 모든 알림 OFF, SNS 삭제, 쇼핑 앱 삭제, 배달 앱 삭제, TV 시청 제한, 루틴 외 행동 차단, 온라인 소비를 최소화하는 구조 구축. 하버드 연구팀은 이를 구조 기반 의사결정이라고 부릅니다. 부자는 뇌가 아니라 구조로 결정한다. 즉, 뇌가 고민할 틈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구조가 생기면 뇌는 자연스럽게 즉각 보상 대신 필요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자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가장 강력한 방법 보상까지의 거리를 늘려라. 하버드 뇌과학 연구에서 즉각 보상 중독을 끊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보상까지의 거리 디스턴스 투 리워드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책상 위에 있다. 즉시 보상. 도파민 회로가 0.1초 만에 활성화됩니다. 스마트폰이 가방 안에 있다. 보상까지 3초. 도파민 회로가 약해지고 사람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다른 방에 있다. 보상까지 18초. 18초는 도파민 충동이 사라지는 평균 시간입니다. 이게 뇌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아예 접근성 자체를 차단합니다.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둔다.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멀리 둔다. 쇼핑, 배달, SNS 앱 삭제. 유혹이 될 만한 행동은 접근 자체 차단. 보상이 멀어지면 뇌는 즉시 보상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뇌는 다른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 행동이 바로 부자의 행동입니다. 넷째, 뇌 피로를 줄이는 반복 루틴이 부자의 핵심 습관이다. 부자는 루틴을 좋아해서 루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루틴은 뇌의 피로를 줄여주는 최고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반복은 뇌에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는 신호를 줍니다. 이때 전전두피질 PFC은 다른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찾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원리를 극단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는
스케줄을 5분 단위로 쪼개고 매일 일정한 반복 작업을 하고 할 일을 최소한의 고민으로 자동 처리하게 만들죠. 워런 버핏 또한 루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기상, 같은 시간 독서, 같은 시간 점심, 같은 시간 투자 분석, 같은 구조의 사고 패턴. 버핏이 복리라는 개념을 사랑하는 이유도 루틴이 주는 장기적 누적 효과를 뇌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의 뇌는 매일 새로운 자극을 찾아다니며 뇌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영상, 새로운 정보, 새로운 상품, 새로운 알림, 새로운 할인, 새로운 방법, 새로운 자극. 새로운 것은 도파민 자극을 증가시키지만 반복 루틴을 만들지 못하게 하죠. 다섯째, 즉각 보상 중독을 끊기 위한 14일 뇌 재설계 루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14일 루틴은 하버드 스탠포드 연구진들이 밝혀낸 실제 도파민 회복 루틴을 기반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이 루틴은 기초 도파민 분포 회복, 전전두피질 PFC 활성화, 즉각 보상 의존 감소, 장기 계획 능력 상승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4일간 이 루틴을 따라하면 뇌는 가난 모드에서 부자 모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데이 12 도파민 디톡스 핵심 시작. 휴대폰 모든 알림 OFF, SNS 삭제, 배달 앱 삭제, 쇼핑 앱 삭제, 쇼폼 영상 차단, TV 게임 제한. 이틀 동안 고도파민 자극을 완전히 끊으면 뇌는 기본 모드로 떨어집니다. 이때 불안감이 올라오지만 이것이 정상입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도파민 디톡스는 48시간이 임계점입니다. 데이 35 집중력 회복 구간. 휴대폰은 다른 방에 두기. 카톡은 3시간에 한 번만 확인. 아침 루틴 반복 산책 10분 정적 시간 5분. 책 10분 읽기. 업무 공부 25분 5분 휴식 포모도로 기법. 이때부터 전전두피질 PFC 서서히 회복됩니다. 사람들은 이때 나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느낌을 받습니다. 데이 610 부자의 행동 패턴 설치. 매일 같은 시간 기상, 매일 같은 시간 작업, 매일 같은 시간 정리, 같은 메뉴, 같은 동선, 같은 루틴. 이때 루틴을 반복하면 뇌는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불안이 줄어들어 즉각 보상 충동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시기부터 인생이 정리되는 느낌이 옵니다. 데이 1114 자산 기반 루틴 추가. 수입의 일정 비율 자동 이체. 소비 동선 최소화 카드 숨기기. 운동 루틴 추가. 독서 루틴 강화. 매일 한 가지 불필요한 지출 제거. 여기까지 오면 뇌는 완전히 새로운 패턴을 받아들이게 되고 즉각 보상 중독에서 벗어나 지속적 성과 모드로 진입합니다. 14일이면 충분합니다. 뇌는 그렇게 빠르게 변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가난은 습관이 아니라 구조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즉시 보상이라는 생존 모드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았다는 것만으로 당신은 이미 인생의 절반을 바꾼 겁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은 그 뇌를 부자 모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루 1%만 달라져도 뇌는 바뀌고 삶은 바뀌고 돈의 흐름도 바뀝니다. 성공은 선택이 아니라 뇌의 구조입니다. 당신의 뇌를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세요. 그러면 인생도 자산도 기회도 처음부터 달라질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